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6월 30 금요일입니다. 오늘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 있어서 이거는 꼭 방송을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이런 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반국가 세력은 누구인가? 약탈적 이권 카르텔은 누구인가? 허위 선동 조작 세력은 누구인가? 이런 이야기인데요. 요즘에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요즘에 느닷없이 말이죠. 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 약탈적인 아주 나쁜 인간들, 허위 선동 조작하는 아주 나쁜 인간들, 이런 것들에 대한 공격 내지는 비난, 이런 방송이, 이런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어떠한 사례가 있었는지, 이것을 과거에는 그랬지만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제, 오늘, 그저께 이러한 일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나, 무엇을 목적으로 하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보면은 십자군 전쟁이 11세기에서 1095년인가, 1091년인가부터 시작해서 1295년까지, 13세기까지 거의 200년 동안 십자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유럽의 사람들이 이슬람은 악마고 기독교인들은 천사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래서 200년 동안 기꺼이 지원을 해서 전쟁터로 가고는 했는데요. 처음에는 순수하게 신앙의 목적으로 예루살렘을 탈환하겠다고 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 십자군에 참여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목적은 전쟁터에 가가지고 물건을 약탈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약탈한 재물들은 본국에 있는 자기 가족에게 보냈고요. 자기 부인이나 아이들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보냈습니다. 그렇게 보내다가 전쟁터니까 갑자기 죽기도 하겠죠. 그래서 저 시기에 돈이 많은 과부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돈이 많은 그 고아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마녀 사냥이 나왔어요. 저 여자가 마녀다 하고 교회에서 마녀 사냥을 시작을 했는데, 십자군이 시작되고 한 100년쯤 지나서부터 마녀 사냥이 시작됐습니다. 자, 그래서 주로 여자들, 그리고 부모가 없는 고아들이 그 대상이었는데요. 이렇게 불에 태워서 죽이거나 목에 매달아서 죽이거나 죽였습니다. 목적은 겉으로 내놓은 명분은 중세 교회가, 가톨릭 교회가, 신부들이 마녀를 잡아 죽여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의가 성립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겉으로 명분은 그랬지만은 자기들이 원치 않는, 미워하는 사람을 마녀로 몰아서 많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부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약탈하고 고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재산을 약탈하기 위해서 이 마녀 사냥이 진행이 됐죠. 그러니까 이 사회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어떠한 그 군중들을 이렇게 몰입할 수 있는 사건이 터질 때는 분명히 거기에 돈이 엮여져 있습니다. 돈과 권력. 그러니까 중세 교회의 권력을 강화하고 또 그 과부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약탈하고, 이런 것이 마녀 사냥의 주 목적이었다. 그래서 선량한 여자를 마녀로 몰았습니다. 여기 글자가 잘못됐죠. 마녀 사냥인데 마냥 사냥 이렇게 됐습니다. 자, 21세기 한국 사회에 등장한 마녀의 실체라는 글에서 보면요.
마녀 사냥은 종교의 이름을 팔아서 부정한 재산을 축적하고 정적을 제거하고 피지배층, 그러니까 이 국민들의 그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뭐 지배자가 뭐 대통령이거나 국회의원들이 국민들로부터 불만을 많이 받아요. 불신 대상이 됐어요. 그럴 때 그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마녀 사냥 같은 것들을 정치적으로 만들어낸다. 그런 거죠. 그리고 또 마녀 사냥이라고 하는 공포를 조장해서 사회 통제를 강화하려고 한다. 우리가 코로나 때에 좀 이런 게 있었죠. 자, 개인적인 원한이나 경쟁자 제거 등을 합법화하는 데 이용했다. 집단 히스테리의 산물로 보고 있다. 2023년 5월 26일 기사입니다. 자,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한 것도 집단 히스테리죠. 그래서 히틀러 나치 권력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약탈하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제 영화를 보면은 그 감옥에 끌려간 유대인들이 그 가방이나 뭐 옷가지 장신구들을 이제 다 놔두고 목욕탕 안으로 들어가죠. 그럼 목욕탕 안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은 다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있는 그 독일군들이 그 가방을 뒤지고 뭐 옷가지를 뒤져서 금은 뭐 이런 것들을 돈 이런 것들을 다 약탈을 했죠. 자, 집단 히스테리죠. 나치라고 하는 게. 교회에서도 이렇게 꼭 누군가를 마녀 사탄 마귀로 몰아서 또는 음란 마귀 걸린 여자다라고 몰아서 그 뒤에 이제 어떤 공포심을 조장하고 왕따를 조장하고 그래서 돈을 챙기는 뭐 이런 그림도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자, 윤석열이 6월 29일 어저께죠. 예전에 이제 노태우가 6.29 선언을 해서 한국에 직접 민주주의, 직접 선거에 투표해서 대통령을 뽑는 그런 걸 선언한 아주 뭐 의미 있는 날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 민주주의의 뭐 반단계 발전이다 이랬죠. 그 6.29 날에 윤석열이가 그 노태우의 업적을 뭐 지우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약탈적 이권 카르텔과 맞서 싸워달라 이러고 이제 뭔가 무시무시한 약탈을 해간다. 약탈을 국민들의 주머니를 약탈해간다.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말을 하는 겁니다. 약탈을 해가는 이권 카르텔이 있는데 맞서 싸워달라. 선동하는 거죠. 이것이 왜 선동이냐면은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법에 어긋나면 법적으로 기소를 해서 거기에 뭐 벌금을 때리거나 감옥에 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하거나 검찰총장 이원석이 해야 되는데 한동훈이 그냥 밥 처먹고 놀고 이원석이 그냥 밥 처먹고 놀고 국민들에게 싸워달라라고 한 거죠. 국민들이 집단적으로 들고 일어나서 약탈적 이권 카르텔과 싸워달라. 자, 이것은 대한민국이 법치 사회가 아니다. 법치 국가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법치국가면 법에 근거해서 범죄를 저질렀으면 처벌하면 되는데 국민 선동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전혀 법치와 맞지 않는 좌파식 선동 정치를 지금 윤석열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윤석열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국세청에서 말이죠. 국세청에서 뭐 일타 강사 현우진과 대형 입시학원 세무조사 착수하고 말이죠. 그리고 뭐 현우진이가 막 200억 원대 재산을 갖고 있다 뭐 이러고 그래서 민심은 싸늘하다 이런 식으로 여론이 안 좋다. 그러니까 여론 선동하는 거죠. 대한민국을 법치로 이끌려고 하지 않고 국민 감정의 선동을 불러일으켜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윤석열의 이러한 처신은 이거는
이거는 헌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자, 메가스터디라고 하는 그 학원인가요? 시대인재 학원. 전부 화들짝 놀랐고 교육부가 집중 단속한다. 왜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야 되나 이겁니다. 응? 왜 국민들에게 맞서 싸워달라고 하냐 이거야. 지금 대한민국에 법이 없으니까 왜 그럽니까? 검찰이 없으니까 법무부가 없습니까? 정말 이상하죠. 오화천대유의 50억 클럽, 이 사람들은 분명히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조사 안 합니다. 지금 검찰총장 뭐 하나요? 법무부 장관 뭐 하나요? 50억 뇌물 받은 사람들 하나같이 조사 안 해요. 박영수만 깔짝깔짝 대고 있죠. 곽상도도 감옥에 안 갔죠. 지금 박영수는 구속영장 기각 당했죠. 지금 이런 꼬라지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윤석열이가 솔직히 이 학원을 대상으로 이딴 소리를 하지 말고 검찰 카르텔, 검사 이권 카르텔, 법조계 이권 카르텔을 겨냥하는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50억 클럽이 약탈적 50억 클럽이라고 비난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만만한 게 홍어 머시기라고 이 사람이 강사가 200억은 벌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어떤 열등의식과 쟤는 배 아파하는 거, 대한민국 국민들은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고 하죠. 지금 그것을 노리고 있어요. 정치적 목표가 너무나 다분합니다. 그럼 왜 윤석열이는 이렇게 약탈적, 뭔가 무시무시한 말이죠. 이런 말로 약탈을 했으면, 법에 어긋났으면 잡아 가두면 되지. 왜 말로 선동을 하냐라는 겁니다. 분명히 뭔가 목적이 있어요. 박영수가 구속영장 기각을 당하니까 그 여론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이 학원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시선 돌리기 마녀 사냥을 시도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학원들이 마녀가 된 겁니다. 쟤네 200억 원 받는데 강사가 200억 원 벌었대. 저 새끼 저거 돈 뺏어야 되는 거 아니야? 중세시대 때 과부 돈 뺏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닌가요? 그 논리나 이런 것들이 비슷합니다. 자, 거기다가 하루 전인 그저께 EBS에 간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가 괴물 문항을 키웠다. 괴물을 키워왔다, 교육부가. 자, 약탈적이다, 괴물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단어들을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교육부가 괴물문항, 그럼 괴물문항 누가 키운 겁니까? 네. 그 교육부, 괴물을 키워온 교육부의 책임자가 누굽니까?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그 괴물을 키운 책임자가 있으면 색출해가지고 감옥에 보내든가 처벌을 하라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윤석열이는 28일, 이틀 전이죠. 한국자유총연맹 기념행사에 참석해서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종전선언을 노래하고 다녔다. 그자들이 반국가 세력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반국가 세력은 헌법에 의해서 당장 구속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전선언을 노래를 하는 것이 반국가 세력이라면 종전선언 떠들어대는 인간들 모두 다 지금 구속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국가보안법으로. 근데 이러한 세력이 있어요 라고만 말을 하면은 뭐 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법무부는 뭐 하고 검찰은 뭐 합니까? 예? 국가보안법은 뭐 하고 있나요? 무책임한 반국가 세력이라는데, 아니 반국가 세력이 당연히 무책임하지. 불법적인 반국가 세력이라고 해야지. 불법적인, 반헌법적인. 그 말이
반국가 세력 이래가지고 뭔가 무시무시한 괴물을 키워내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구속도 안 하고 징징대기만 한다. 이거 쇼하는 거죠. 괴물만 그냥 저게 마녀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종전선언을 외쳤던 게 누가 있었냐면 노무현이 종전선언 외쳤고 문재인이가 종전선언 외쳤습니다. 그럼 노무현하고 문재인이는 반국가 세력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이는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고 했고 노무현이 영화를 보고서 2시간 동안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이는 도대체 반국가 세력인 노무현이를 위해서 2시간을 울었으면 윤석열이는 반국가 세력입니까? 아닙니까? 종전선언을 외쳤던 노무현이의 영화를 보고 2시간 눈물을 흘린 윤석열이는 종전선언 추종자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이가 진실성이 없는 거죠. 누군가를 까기 위해서 그냥 반국가 세력이라는 마녀를 그냥 말을 한 거지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반국가 세력을 두들겨 잡겠다 이런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윤석열은 눈부신 성장과 번영을 이뤄내는 데는 자유총연맹 회원들이 노력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과 번영을 이뤄냈죠. 왜 박정희 대통령을 얘기 안 하고 자유총연맹이 대한민국 눈부신 성장 이뤄냈다고 거짓말을 합니까? 이런 게 뭐든지 지금 선동적인 발언만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윤석열은 계속해서 허위 선동과 조작 가짜 뉴스 등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이 많다. 아니 자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이 많으면 지금 두들겨 잡으면 되잖아요. 법무부 검찰 뭐합니까? 국정원 뭐합니까? 반국가 세력과 자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이 많은데 왜 가만 놔두죠? 누구 붙잡았나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올바른 역사관, 책임있는 국가관, 명확한 안보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2시간 동안 눈물 흘려준 노무현이가 종전선언을 외쳤는데 그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윤석열이는 올바른 역사관, 책임있는 국가관, 명확한 안보관을 가진 겁니까?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고 하는 그 노무현 정신이 올바른 역사관 맞아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닌 노무현이를 그 노무현이를 계승하겠다는 윤석열이 올바른 역사관 가진 거 맞냐 이겁니다. 진실성이 없고 이 사람은 그냥 여기 가면은 그 사람들 듣기 좋은 말 그냥 던져가지고 그냥 사기치는 거죠. 자, 윤석열이도 무시무시한 괴물을 만들어내죠. 저질, 허위, 괴담이라 괴담. 송영길이 너 말이야 저질, 허위, 괴담에 거기에 그런데 가담하지 마. 무시무시한 괴담에 왜 마녀를 만들어내고 있어. 자, 2017년에 윤석열과 한동훈이 태블릿은 최서원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때 태블릿이 마녀였고 최서원 씨가 마녀 아니었습니까? 이래가지고 전부 화딱지 나가지고 뭐 어떤 놈들은 촛불 들고 나가고 난동을 피우고 사기 탄핵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와서 그 태블릿은 최서원 것이 아니다. 최서원은 이제 천사다. 아, 그럼 태블릿이 최서원 것 아니면은 최서원 씨 석방시켜야 되는데 왜 최서원 씨 석방 안 시키나요? 그러니까 윤석열과 한동훈이 하는 말을 들으면 진실성이 하나도 없고 자기 입장에서 상대방의 끊임없이 괴물을 창조해내고 자기들은 선하다라는 식이죠. 괴물을 만들어내고 마녀를 만들어내고 그 마녀와 괴물과 싸워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의로운 것처럼 쇼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윤석열이가 한동훈이가 하는 단어들 보세요. 반국가 세력, 어이구 무서워라. 허위 선동 조작 세력, 어이구 무서워라.
가짜 뉴스 세력, 아이고 무서워라. 저질 허위 괴담을 퍼뜨리는 무서운 세력, 약탈적 이권 특검 카르텔 무서운 세력, 이런 것들을 떠들어대죠. 자, 2016년으로 거슬러 가서 가짜 태블릿 국정농단, 이 말을 누가 조작해냈습니까? 묵시적 청탁, 묵시적 뇌물죄, 이 조작 사기를 누가 했습니까? 경제공동체, 이거를 마치 범죄인 것처럼 조작 사기 선동한 것은 누구였습니까? 최순실과 정유라를 마녀로 만들어서 독일에 있는 정유라를 막 끌고 오고 최순실 씨 끌고 오고 말이죠. 그 마녀로 만든 게 누구였습니까? 세월호 7시간 있지도 않은 허위 조작, 허위 선동 조작 뉴스를 퍼뜨려 가지고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있지도 않은 계엄 문건을 터뜨려 가지고 기무사 해체하고 이재수 장군 자살하게 만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물컵 갑질 이거 무죄로 판명이 났고 있지도 않은 사건으로 결론 났죠. 땅콩 회항도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난리를 쳤던 거죠. 그래서 대한항공을 1년 동안에 16번이나 압수수색을 했죠. 지금 허위 선동 조작 가짜 뉴스 저질 허위 괴담을 만들어냈던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2016년 2017년 이 자들이 이 짓 한 거잖아요. 가짜 뉴스와 거짓 선동 위증을 교사해서 그래서 그냥 엮어가지고 무고로 그냥 사람 없는 죄 만들어내고 촛불 탄핵한 거, 그게 박영수 윤석열 아니었나요? 자, 윤석열이는 올바른 역사관, 책임있는 국가관, 명확한 안보감을 가져야 한다라고 떠들었는데, 그럼 윤석열이가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 계승한다는데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은 올바른 역사관입니까? 책임있는 국가관 맞아요? 종전선언 꺼내든 노무현 정신이 안보관 맞아요? 북한의 핵무기를 만들게 도와준 김대중이는 올바른 역사관을 가졌습니까? 책임있는 국가관을 가졌어요?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면 책임을 진다고 김대중이한테 책임 물었습니까? 윤석열이는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이 올바른 역사관, 책임있는 국가관인지 아닌지를 말해야 됩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데 윤석열이는 대답을 해야 됩니다. 5.18 정신은 올바른 역사관이고 책임있는 국가관이고 명확한 안보관이었는지 이거 얘기해야 돼요. 5.18 때 거짓 선동 가짜 뉴스가 광주에 퍼졌었죠. 경상도 군인들이 전라도시를 말리러 왔단께 이러고요. 자, 저거 5.18 때 저런 얘기가 나갔었는데 5.18 정신 뭡니까? 올바른 역사가 맞아요. 자, 제주 4.3 반란 사건을 윤석열이가 미화하죠. 제주 4.3 사건 이거 올바른 역사가 맞아요? 책임있는 국가가 맞습니까? 여순 반란 사건 미화를 하는데 이거 명확한 안보관 가진 거 맞냐고. 윤석열이는 본인이 나는 천사다 증거를 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마녀로 만들어 놓고 괴물로 만들어 놓고 저놈 다 두들겨 잡자 라고 하면서 자기가 아주 깨끗한 것처럼 쇼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윤석열이는 지난 1년 반 동안 제대로 한 게 없습니다. 문재인이야말로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문재인이야말로 허위선동 조작 중심 아닙니까? 문재인이야말로 약탈적 이권 주사파 카르텔의 그 본진 아닙니까? 그 문재인에 대해서는 윤석열이가 뭐 하나 제대로 수사하는 거 있어요? 북한으로 끌려간 북송당한 그 북한 청년들 가가지고 학살당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이는
문재인에 대해서 죄를 물었습니까? 문재인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죄도 묻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보고 반국가 세력이라 그러면서 왜 문재인을 구속 안 하냐 이거야. 반국가 세력인 노무현이를 보고 왜 노무현 정신 계승한다고 말하냐 이거야. 그게 윤석열의 가장 큰 문제점인 거죠. 그냥 여기 가서 그냥 듣기 좋은 말 떠들어 대는 거예요. 아무 마음도 없어. 얘는 속에. 상대를 속이고 거짓말치고 자기 이익을 얻기만 하면 돼. 그래서 끊임없이 괴물을 만들어내고 마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의 마녀 사냥 요즘에 자꾸 하는 이유, 박영수 구하기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저 55클럽 박영수 구속영장 기각. 자, 이렇게 나오면은 국민들이 이거 화딱지 않나요? 국민들이 이거 야 윤석열이가 말이야 문재인을 봐주더니 박영수도 봐주는구나 이러고 국민들이 화가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지금 반국가 세력이 어쩌고 저쩌고 무슨 뭐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과 맞서 싸워 달래는 둥 개소리를 하는 거죠. 참, 나라의 정치를 정말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저런 식으로 늘 괴물을 만들어내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 하루하루를 그냥 연명하기 위해서 정치를 정말 개떡으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녀사냥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23년 5월 26일 어느 분이 쓴 건데요. 종교의 이름을 팔아. 자, 여기서는 반국가 세력 또는 약탈적 이권 카르텔 등등의 이름을 팔아서 부정한 재산을 축적하고 정적을 제거하고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그래서 윤만세층들의 집단 히스테리를 일으켜서 윤만세층들의 단결을 도모하는 이런 짓을 지금 윤석열이가 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뭐를 하겠다라고 보여주는 건 하나도 없다.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마녀하고 들러붙어서 싸우게 몰아세우는 그런 짓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참 사악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자, 저희 방송을 위해서 우리 김봉수님 후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